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원료는 쌀이 맞을까요? 살이 맞을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요. 가끔 놀림을 당하는데요. 원래 말은 살이 맞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을 먹으면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살이 되고요. 그래서 살이 찌게 되고 이 살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다비식을 하게 되면 사람의 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는 살에서 나왔고 그 살은 우리가 먹는 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이 맞는 거예요. 경상도가 승리예요. 그럼 이 살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쌀은 살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 살은 삭 알에서 나왔는데요. 그 삭은 뭐냐면요. 이삭 알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삭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삭을 나타내는 한자는 수란 말인데요. 수란 말은 아래로 열매가 더부룩하게 처지게 달린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란 말은 더부룩하게 아래로 처진 그런 알갱이가 있는 그런 곡식을 뜻하는 말로 벼나 보리 등 곡물에서 주로 볼 수 있죠. 그럼 이 이삭은요, 다시 뉘삭에서 나는데요. 이 뉘삭은 또 어디서 나냐면요. 뉘란 말은 뉘에서 나는데요. 등겨가 벗겨지지 않는 껍질이 붙은 알갱이를 우리가 뉘라 불러요. 그럼 삭이란 말은 생겨나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새싹할 때 그 삭하고 같은 데서 나온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삭을 나타내는 영어로는요. 스파이크란 말을 쓰는데 왜 스파이크냐면요. 살박혀, 즉 뾰족한 모양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나타내는 스파이크는 뾰족한 모양에서 나와서 스파이크가 된 거예요. 또 이삭을 나타내는 영어로는요. 이어란 말이 있는데 이 이어는 귀를 나타내는 이어하고 어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는 일어에서 났는데요. 왜냐하면 뾰족하게 일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파이크와 의미가 같은 말인데요.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는 보리 등의 이삭이나 옥수수 열매, 이삭이 패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원료인 쌀은요. 영어로 rice라 부르죠. 왜 rice냐면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리스란 말인데요. 이건 리삭에서 나온 말이에요. 산스크리트를 찾아보면요. 이건 버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보리쌀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은데요. 보리쌀하고 쌀하고를 혼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스는 리삭에서 나왔고요. 쌀, 쌀밥, 쌀알 모양으로 만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현미는 색깔이 갈색이기 때문에 브라운 라이스라 부르고요. 찹쌀은 끈적끈적하다는 뜻에서 글루테너스 라이스라 부르는데요. 그럼 글루테너스는 끌어대내서, 끌어당긴다 해서요. 점착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끈적끈적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글루토스 하게 되면요. 당밀 성분을 나타내고 뜻은 끌어대서, 즉 끌어당겨서니까요. 끈적끈적하다는 뜻이에요. 호미를 나타내는 영어로는요. 라이라 부르는데 원래 고대 영어에서는요. 뉘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뉘는 껍질이 있는 곡식알을 뜻한단 말했죠. 그 겨에서 나온 거예요. 뉘겨에서 나는데요.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라이로 발음되고 있는 거예요. 뉘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밀이라는 말은 원래 호자는 수염을 나타냈어요. 수염이 길다는 뜻이에요. 밀의 그 모양이 수염이 길게 된 그런 밀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라이가 돼서 아마 껍질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 하게 되면요. 호밀로 만드는 뜻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보리는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영어도 바리, 아주 발음이 똑같죠. 바리, 보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어디서 났냐면요. 바리는 바란 말은 발이, 즉 뻣뻣하다는 뜻이에요. 리가 뻣뻣하다는 뜻이에요. 뻣뻣한 리를 갖고 있고요. 그럼 뒤에 있는 리는요. Ley는 엮여다 뜻인데요.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뻣뻣한 리와 같이 생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에서 특징이 그 수염이 긴다는 것을 그걸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란 말이 보리가 된 거예요. 보리를 저장하는 곳을 반이라 불러요. 반이란 말은 광이라 그러죠. 우리가 방을 나타내는 말에서 왔다 생각하면 돼요. 같은 어원이죠. 방이나 반이나 같은 어원이에요. 우리말의 방이나 보리의 반을 나타내는 헛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이란 말은 헛간, 광, 곡간에 저장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리로 만든 음료는 맥주잖아요. 그게 맥주는 비어란 말도 여기서 버에서 나온 말이에요. 버란 말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염이 긴 모양을 갖다 버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뻗었다 뜻이겠죠. 뻣뻣하다 뜻이에요. 사실은. 이번엔요. 귀리를 나타내는 말은 오트라 부르는데요.
이때 귀리 할 때 귀자는요, 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요, 많이 나다는 뜻이에요. 귀 이자를 파자해 보면요, 많다는 뜻을 의미해요. 이 길이는. 그래서 왜 길이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뉘가 많다는 뜻이니까요, 알맹이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나타내는 영어로는요, 오트라 부르는데, 이 오트는 왜 어떤 뜻이냐면요, 오똑이란 뜻이에요. 왜 오똑이란 뜻에서 나왔냐면요, 생긴 모양이 오똑하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혹처럼 생겼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오트 하게 되면요, 귀보리, 매길이, 이매이란 뜻인데요. 예, 매길이란 말은 매자란 말은요, 그 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들판에서 나는 길이란 뜻에서 매길이가 된 거예요. 이매이란 말은 이자는 귀 이자를 써서요, 귀보리라고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한자말로 귀보리를 나타내는 것이 한자말로 한다면 2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트가 되고요. 오트밀 하게 되면요, 오트를 갖다가 오똑하게 생긴 그 오트 길이를 갈았다는 이야기예요. 밀어서 갈았다는 이야기라서요. 오트밀, 곱게 빻은 길이를 오트밀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죽으로 하게 되면 오트밀 죽이 되겠죠. 밀이라는 것은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밀어서 거칠게 가는 옥수수나 거친 가루, 갈다, 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식사를 나타낼 때 밀하고요. 철자하고 발음은 똑같지만 뜻은 다르고요. 어원도 달라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밀은요, 거칠게 갈았다는, 밀어서 갈았다는 뜻이고요. 식사를 나타내는 밀은 시간에 맞추다 뜻이에요. 그런 시간에 맞추다 해서 나온 말이었어요. 제 시간에 딱딱 먹는 그런 식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번엔 우리가요, 밀이라고 하는 거, 밀가루 할 때 그 밀은요, 영어로 휘트라 불러요. 왜 휘트라냐면요, 밀의 꽃과 가루 색깔이 흰색이라서요, 하얗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휘트, 하얗, 히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밀이고요. 메밀이라고 잘 알죠. 메밀꽃 필무렵 해서 나오잖아요. 그 메밀은 영어로 벅휘트라 쓰는데요. 벅이란 말은 원래 빛이라고 하는 너도밤나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너도밤나무를 갖다가 빛을 벅이라 부른 것에서 다시 이것이 어형이 바뀌었어요. 북이란 말로 바뀌어서 책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요, 오늘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메밀에 나타나는 말은 벅휘트라고 쓴다는 것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밀가루는 영어로요, 플라워인데 왜 플라워냐면요, 뿌려내어 가루가 날린다 뜻이에요. 그래서 플라워, 꽃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플라워인데 근데 철자는 다르죠. 그래서 플라워 똑같은데요, 이거는 뿌려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라 뜻도 있고요, 가루로 빻다, 가루처럼 뿌리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를 만든 것을요, 우리가 반죽이라 그러잖아요. 밀가루 반죽은 영어로 도우라 불러요. 왜 도우라 하냐면요, 다져에서 놓은 거예요. 다져. 그 밀가루 반죽을 다지니까 다져가 된 거고요. 그래서 도우넛이란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져에서 나왔어요. 또다시 다지는 사람이라 해서 도트 하게 되면요, 딸일이 되는데요, 아들, 딸한테 그 딸이 도트잖아요. 왜 도트냐면 다진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다져서 뗀다 뜻이에요. 즉 밀가루를 다져서 떼는 사람이 바로 도트예요. 또 밀가루를요, 다져가지고 넓게 다지는 사람을 갖다가 레이디라 부르는데요, 넓게 다진다 해서 나온 말이 레이디예요. 그래서 둘 다 도트나 레이디나 둘 다 집안일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다음 밀의 일종이요, 스펠츠란 말은 스펠츠라 부르는데요, 이 스펠츠는 뜻이 뭐냐면 속을 벌렸다, 즉 껍질을 쪼개 먹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스펠츠는 쏙 벌려서 스펠츠란 말이 나왔고요, 껍질을 쪼개 먹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밀의 일종이에요. 밀의 종류죠. 이번엔 좁사 같은 조를 말하죠. 조는 밀리트라 부르는데요, 왜 밀리트냐면요, 밀었다처럼요, 밀어서 가루같이 생겼다고 해서 조를 밀리트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밀었단 말은 아주 밀어서 가루처럼 된 것을 다 밀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처럼 만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망치라고 그러는데요, 망치를 영어로 멜리트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밀어냈다는 뜻이죠. 그 밀어내는 것 도구가 바로 망치고요. 그렇게 해서 밀린 것처럼 생긴 것이 바로 조가 돼서 밀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수로 나타나는 말은요, 소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소금이라고 하냐면 솟아 기름, 길게 솟았던 뜻이에요. 키가 길게 자라는 식물이라서요, 수수라 부르죠. 수수는 어디서 왔냐면요, 쑥쑥에서 왔겠죠. 예,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옥은 그대로 옥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수수는 길게 쑥쑥 자랐으니까 키가 큰 그 식물인데 그 안에 알갱이가 옥처럼 생겼다는 뜻에서 우리말 옥수수가 나는데요, 영어로는 좀 달라요. 영어로는 콘이라 불러요. 왜 콘이라 부르냐면요, 콘이란 말은 가는이라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 알갱이가 작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달, 곡물, 옥수수, 밀 또는 하찮은 것, 쌀래기, 뭐 쌀래기 눈이나 가루로 만들다 이런 뜻을 다 나타낼 때 콘이란 말을 붙여요. 이 콘이 아마 바뀌어서 우리말에 콩으로 바뀌겠죠. 우리말 콩하고 영어로 콩은 다른데요. 이 콘이란 말이 바로 바뀌어서 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옥수수 수염은요, 콘실크라 부르고요. 옥수수 가루는 콘플라워라 부르면 되겠죠. 근데 이 옥수수를요, 인디안들은 또 다르게 불러요. 메이즈라 부르는데요. 왜 메이즈라 부르냐면요, 말려째에서요, 햇볕에 말려서 먹는다고 해서 메이즈라 했어요. 말려째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 인디안들은 또 돼지 옥수수를 갖다가요, 뭐라 부르냐면 티어신트라 부르는데요. 왜 티어신트라냐면 티어란 말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샌다란 말은 이제 태양빛에 말린다니까요. 햇빛에 말려 먹는다 해서 이 티어신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 콩을 나타내는 말들은요. 빈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빈이란 말은 알이 배에 있단 말이죠. 알알이 배에 있대서 콩을 나타낼 때는 빈을 쓰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콩나물은 영어로 빈 스프라우트예요. 왜 스프라우트냐면요, 쭉 뻗어나다, 싹이 쭉 뻗는다 해서 나왔겠죠. 스프라우트 한 것은 쭉 뻗어나다 해서 나물이 돼서 콩나물이 된 거예요. 이집트 콩을 나타내는 말은요, 그램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도 갈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갈아서 아주 작은 알갱이란 뜻이에요. 갈림이죠. 갈아냄 해서 그램 된 거예요. 그 다음 완두 콩을 나타낼 때는요, 피즈라 부르는데요. 왜 피즈라 부르냐면요, PS란 말이에요. 왜냐면 완두의 완자를 그 파자해 보면요, 사람을 피하듯이 안으로 이렇게 굽어졌다 뜻이에요. 안으로 쑥 들어가서요, 마치 움츠러들었다 뜻이에요. 그래서 움츠러들었다 해서 완자를 쓰고요. 그래서 PS란 말을 쓴 거예요. 피넛 하게 되면요, 땅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피에다가 너트란 말은 낫이죠. 나달을 나타내는 말이 넛이는데요. 이 나달을 붙여서 피넛 하게 되면 땅콩을 나타내고요. 다른 말로는 그라운드 너트란 말을 또 사용해요. 그라운드는 땅이니까요. 그대로 그라운드 넛 하면 돼. 땅에 낫알이란 말이 되겠죠. 그 다음 팥은요,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이거는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에드주키라 부르는데요. 이거는 일본어로 아츠키라고 부르는데 아츠키 하는 것은 붉다 뜻이에요. 그래서 아츠이 하는 것이 붉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붉은 콩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감자류를 나타내는 말은요, 포테이토 가장 대표적이죠. 왜 포테이토라고 부르냐면요, 퍼란 말은 배를 나타내는 먹는 배를 나타내는 거고요. 타토란 말은 그러니까 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서 나는 배란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감자라 부르죠. 그 감자하고 고구마는 생김이 비슷했어요. 감자는 화이트 포테이토라고 부르고요. 고구마는 맛이 달콤하기 때문에 스윗 포테이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라는요, 영어로 타로라고 부르는데, 왜 타로냐면, 따라는 것은 땅을 나타내는 거고요. 로란 말은 R이라 써놓은 거예요. 영어 발음 그대로 R이란 철자 그대로 R로에서 R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R에서 타로가 된 거예요.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땅이니까 흑토를 쓰고요. R이니까 R란자를 써서 토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 다음 곡물을 나타내는 말은요, 우리가 크랍이라 부르는데요. 왜 크랍이냐면 갈라비, 갈라냅 이러니까 깎아냈다 뜻이에요. 깎아 베어들이는 수확한 것을 우리는 크랍이라 부르는데요. 농작물이나 수확물 잘라내다 틀을 깎다 할 때 크랍이란 말을 써요. 또 시어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시어리라는 말은 길러에서 온 말이고요. 할은 뒤에서 할 이런 뜻이니까요. 곡물을 놨을 때 시리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나달을 나타내는 말은 커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커널이라는 말은 끼워 넣으니까요. 핵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끼워 넣는 데서 커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계속해서 나왔던 grain이라는 말은요. 갈아냈다 해서 갈린에서 나온 말에서 작다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grain이라는 말은 나달, 곡물, 알곡, 한알, 미량을 나타내고요. 아주 작은 그 질량을 나타내도 grain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럼 1g은 얼마냐 하면 바로 그 곡식 한알, 쌀 하나를 나타내는 그 무게가 1g이에요. 아주 작은 무게죠. 예, 이거는 섬유 같은 것을 측정할 때 쓰는 무게의 단위예요. 그 외에 그레인에 관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단어들은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후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